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엄지척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2차 전지와 전기차 부품, 총정리 자료집,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 팩 같은 최신 이제 종목들, 핵심 종목 자료집 100% 무료로 지금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지점에서 투자 포인트로 삼으셔야 되는 2차 전지 종목들 트렌드, 종목들까지도 지금 정리를 해 놨으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배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장 속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서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는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8월 이후부터 기대감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장중 변동성이 극심해졌습니다. 똑똑해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수익 실현이 대규모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매도를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장중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개미들의 수익 실현 물량까지 외국인이 이제 받아내 버렸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서 숏스퀴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원래 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한 외국인들, 증권사들이 대규모로 공매도를 쳐놨는데 이게 개미들이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해당 부분을 뚫어내다 보니까 손절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숏스퀴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 쪽에서 지금 이제 2017년 당시 때 쇼스퀴즈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을 이겨봤었던 그런 역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쇼스퀴즈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2017년도 당시 때 발생을 했었던 쇼스퀴즈에서 나왔던 주가 패턴이 2차 전지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나 포스코그룹 대비해서 현대차 그룹이 현저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의 전기차 시장이 30배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26일 오후 들어가지고 급락이 나와줬고요. 장중 오전장까지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가는 형식으로 폭등을 하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음봉까지 밀려가지고 마감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 아래까지 이제 밀렸다가 조금 이제 위쪽에서 마감이 되었겠죠. 현재 지금 이 매도 물량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차익 매물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 가지고 코스닥 시장의 랠리가 2차 전지가 거의 뭐 99%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공매도까지도 가세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5천억 이상을 26일에만 대량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공매도를 상환을 하게 되면서 매수로서 대규모로 진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오전장에는 폭등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허겁지겁 공매도 상환을 위해서 매수를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개미들이 대규모로 급락을 하게 되다 보니까 대규모로 이제 매물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중, 3중으로 두드러 맞았다. 공매도 손절치느라 대규모로 이제 좀 손실을 받고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물량을 받아내면서 진행을 했는데 주가 같은 경우도 급락 마감이 되어버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는 포스코그룹 그리고 LG와 LS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쪽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전부 2차 전지 쪽에서 하드 캐리가 나와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이제 전일 25일 같은 경우는 10% 이상 상승했었던 종목들 26개 중에서 2차 전지 섹터가 20개였고요. 2차 전지 외에 업종이나 다른 이제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6월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폭락세가 나타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시 자체는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상 2차 전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면서 시총이 커졌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가기만 해도 증시가 올라가게 됐었던 거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폭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어제랑 오늘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폭등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양시장의 하락 종목 같은 경우는 폭락장에서나 나오는 2,000개 이상의 하락 종목이 유지가 되었다. 사실상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투자를 안 했었다라고 하면은 6월 이후부터 지금 한 2달 정도간 사실상 폭락장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공매도들이 대규모로 손절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숏 스퀴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이 자리가 고점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물량이 없는데 미리 그냥 빌려가지고 주가를 빌려가지고 매도를 한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빌리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일단 매도를 쳐놓는 무차익 공매도가 문제가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도가 돼가지고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대규모로 하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매도 물량으로 막아버리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에서 팔고 나중에 여기에서 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사서 대규모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익 구간이 발생하는 게 이제 공매도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 자리가 고점인 줄 알고 외국인들 대규모로 공매도를 기관들 같은 경우도 쳤다가 이게 이제 주가가 슈팅이 오히려 나와주다 보니까 손실이 계속 되는데도 버티고 버티다가 뻥 터져버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너무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손절을 하는 굉장히 큰 폭의 손실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2차 전지 쪽에서 폭등이 기본 100%, 200%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 공매도들이 이걸 청산을 하려고 하면은 거의 뭐 2배, 3배 손실 금액을 감당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학살의 현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공매도가 손절을 하는 게 결국에 주식시장에서는 매수로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쇼스 퀴즈를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쪽에서 폭등세가 나타나주고 있다고 하는 거겠죠. 당장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 위주로서 이제 폭등세가 진행이 되다가 이게 이제 6월 이후부터는 포스코나 LG, LS 등으로 쇼스퀴즈가 번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차익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 원래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2차전지 공매도 세력이 원래 크게 손실 중이었는데 우리나라 공매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빌릴 필요도 없고 차입할 필요도 없고 이게 지금 기간 같은 경우도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떨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치면 결국에 수익을 공매도 세력들이 버는 구조가 이제 우리나라 공매도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임계치를 넘어가 버리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미 큰 손실을 보고 있다가 쇼스퀴즈를 통해 가지고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자리가 고점인 줄 알고 1억을 만약에 공매도를 쳤다라고 하면은 얘가 주가가 100%, 200%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를 지금 현재 2억에서 3억을 매수를 해야 나머지 지금 손실 금액이 1억에서 2억인 거고 남은 1억 가지고 이거를
갚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량을 원래 공매도 물량을 손절을 치기 위해서는 이 매도를 한 물량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물량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니까 지금 이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매도를 손절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대규모로 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외의 종목을 손절을 하고 그러면서 대규모로 손절을 치다 보니까 반도체건 뭐건 뭐 거의 뭐 폭락장 형식으로 2차 전지 쪽에서는 굉장히 인제 폭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다른 종목에서는 손절을 쳐 가지고 거기서 끌어모은 자금을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쪽에다가 지금 이제 이 공매도를 손절을 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발생을 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겠죠.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개미들 간의 폭탄 돌리기 국면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지금 대규모로 수백 퍼센트 지금 이제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인제 분할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었을 텐데 최근에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뭐 옆집 철수네 아빠도 옆집 순이네 아빠도 에코프로로 뭐 5 억을 벌었네 10 억을 벌었네 이렇게 인제 되고 있다 보니까 단기 고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국내 증시의 B2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양시장의 시종 신용 거래 융자 코스피나 코스닥 쪽에서 이제 신용 거래 융자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B2가 급증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 종목들이 급심한 그런 변동성을 나타나 주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새에 2배 이상으로서 지금 코스피 거래 대금이 급증을 한 순간이겠고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포스코나 LG그룹, LS그룹 같은 2차 전지 효과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2차 전지 폭락을 할 때마다 죽기만 하면 다음 날에 급락을 다시 급등을 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폭락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주워 나간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결과가 좋았었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한 방향으로서 매도, 공매도 척결로서 움직이다가 주가가 인제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임계치 지점을 돌파를 하고 폭등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으로 갈려 버렸다. 그렇게 인제 보시면은 될 것 같죠.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굉장히 극심하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순간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대규모로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지점에 있어서는 좀 이 에코프로를 더 팔아야 되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찬양을 더 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뒤늦게 탄 사람 같은 경우는 한 50% 100% 수익 보다가 오늘 인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한 10% 30% 대까지 쪼그라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팔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뭔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아니다. 더 간다.'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아무도 지켜주지가 않습니다. 이미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쇼스퀴즈 상황 속에서 매매 방향이 갈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이전에는 2017년 당시 때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쇼스퀴즈 현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와줬어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해가지고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공매도와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도 주가가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2013년에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었던 면역 치료제 램시마의 유럽이라고 하던가 뭐 중국 쪽 이런 글로벌 판매들에 대한 승인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는 미국 FDA 승인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지금 그러면서 2016년 미국 FDA 승인 이후로 그 다음 해인 2017년에 연간 매출이 40%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5% 세 자릿수로 폭증을 하게 됐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2017년 이후로 뭐 최근까지는 매출이 140% 정도 가량 뛰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겠죠.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이 쇼트키즈가 나왔었던 2017년도 하반기, 2018년도 초반기 당시 때 이때가 이제 2017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셀트리온에 대한 역대급 실적 전망들 아주 긍정적이다. 2017년 대박이다. 이런 이제 실적 전망들이 굉장히 쏟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분기, 2분기, 3분기 이 실적들을 확인을 해 나가게 되면서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서 원래 얘 같은 경우도 램시마 이제 그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글로벌 특허가 쭉 이어지게 되면서 원래 이제 얘 같은 경우도 그 고가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작년이나 이제 재작년 고가 구간을 유지를 하다가 에코프로가 실적이 폭발을 하다 보니까 수백 퍼센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쇼스키즈가 터져 나오게 되면서 뭐 이제 올해만 막 천 몇 퍼센트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주가가 고가 구간에서 유지가 되다가 실적 대박이 나게 되면서 쇼스키즈가 터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랐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2017년 쇼스키즈가 터지게 되면서 4개월 만에 4배 가까이 이제 폭등을 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셀트리온과 에코프로의 지금 현재 그 쇼스키즈를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쪽에서 진행이 되는 매출 성장폭이 어마무시하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최근 5년까지도 매출액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140% 정도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고성장인 건데 뭐 거의 에코프로는 매년 매해 100%씩 지금 그리고 당장 이제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수백 퍼센트 올라가게 되면서 굉장히 실적이 폭발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에코프로의 쇼스키즈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셀트리온 비교가 안 되게 지금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쇼스키즈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셀트리온과 에코프로가 차트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이후에 진행이 돼 있었던 이 부분 이후로 진행이 되는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쇼스키즈가 터지고 마지막 거래일에 맨 고점을 찍었었던 마지막 거래일에 20% 이상 급등을 했다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6일에 에코프로 BM이 거의 뭐 상한가 갈 듯이 가다가 음봉 마감을 하는 것처럼 이 패턴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급락세를 이어가다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쌍봉까지는 연출이 되었다가 추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1년, 2년 하락 추세를 진행이 되다가 추가적으로 실적이 대박이 나게 되면서 추가적인 랠리가 나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실적이 나와주는 이 랠리 구간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제 분석 영상을 띄워드리게 되면서 2023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2026년 정도까지 뭐 짧게 잡는다라고 하면 2025년 정도까지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생산 캐파가 그렇게 극적인 성장을 나타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갈 때처럼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갈 때처럼 몇백 퍼센트씩 이렇게 양극재 캐파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몇십 퍼센트의 성장세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27년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고성장으로서 나타나는 타이밍이에요. 실적 같은 경우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지금 대비해서 2027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많은 뭐 단가를 뭐 지금 이제 이 비용 같은 경우를 잘 좀 절약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 계속적으로 리튬이나 이런 니켈 가격들이 상승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판가가 급증을 해서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던가 결국에 결정적인 부분은 이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현재 지금 이런 그림들이 일치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쇼스키즈가 터지고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연간 실적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6년, 27년 이때 지금 실적 대박 기대감을 통해 가지고 이 구간대에서 랠리가 다시 한번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26일 장중에 시가총액 5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현대차를 넘어선 순간이겠고요. 현재 지금 근데 이 에코프로 BM과 현대차 그룹의 실적적인 부분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BM의 작년 실적에서 30배 이상을 더 올려야 현대차 실적과 같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의 시총을 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현저한 저평가 메리트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2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내내 지금 대규모로 외국인들이 물량을 모아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터지게 되었죠.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4조를 찍게 되었고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터지게 되었다.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의 2분기 매출 원가율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0.4% 낮춘 7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억이다라고 하면은 한 7,900만 원이 원가다라고 하는 거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매출 원가율이 90%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지금 이 희소 광물을 사야 되는 리튬 가격과 니켈, 코발트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필연적으로 매출 원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9.6% 중에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 가운데서 수익성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영업이익률을 10%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낮은 79%를 기록을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매출 원가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성차 기업들의 좀 시총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가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 1월 발표를 한 현대차그룹의 연간 실적 가이던스가 반년 만에 지금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대차 그룹 쪽에서 실적에 대한 지금 자신감들이 있겠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8%, 9%대 달성 자신이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된 현재 매출이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저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서 나타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2027년, 2030년 그 이후에도 대박 실적을 낸다라고 치면은 엄청난 실적을 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주가 구간에서는 할인율이 적용이 돼가지고 원래 실적을 그때 당시 때 내는 그 시가총액보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하락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해당 매출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주가 상승이 되는 거겠고 지금 이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할인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현재 매출이 지금 에코프로 쪽과 똑같이 찍히고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쪽에 나중에 이제 뭐 한 30배 이상 내야 되는 그 실적을 지금 현 시점에서 찍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현지점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배터리를 직접 생산을 하는 것을 노리고 있어요. 25일에 서울대 쪽과 배터리 공동연구센터를 개관을 했고요. 22개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 22개 대부분이 14개가 리튬 메탈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아니라 음극재가 리튬 메탈인 거죠. 내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이런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를 하는 걸 대부분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대세인 이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배터리에서는 완성차 기업들이 양산을 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배터리 전체적으로 이거를 완성차가 엔진 만들듯이 전부 다 이것들을 내재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고성능 차량에 들어가는 그리고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나 양산화 과정으로서 상용화에 돌입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상용화 시간까지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분은 고급차 라인업이다라고 하던가 이런 일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양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 같은 경우는 안보 문제 때문에 워낙 이제 뭐 히말라야 그쪽에서 인도랑 중국이랑 군사 충돌을 하고 사상자가 발생을 할 정도로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겠죠. 안보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중국의 전기차 기업 비아디에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거절을 했습니다. 너네 인도에다가 자동차 공장 짓게 해줄 수가 없겠어. 근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도 점유율이 20%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시장에 이런 성장세를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5월에 3조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지금 단행을 했습니다. 인도는 전기차 침투율이 작년 기점으로 1.3%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전망으로서 2030년 인도의 전기차 침투율은 30%에서 40%대까지 30배 이상으로서 성장을 할 수가 있을 전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4억 명 인구수 대비해서 자동차 보급률이 10%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겠죠. 그래서 인도가 지금 현재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게 더블로서 전기차가 30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으로도 훨씬 더 지금 이제 이러한 성장세가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시장을 육성을 해주는 인도 태평양을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키우는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넥스트 차이나로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에게 거액 투자를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당장 최근에도 아마존이 수십조 원 단위의 지금 투자를 발표를 했었고, 애플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인도 내에 아이폰 생산 비중을 25% 수준으로, 지금 현재 한 자릿대에서 2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동차 보급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명신산업입니다. 핫스탬핑 공정을 통해 가지고 경량화된 차체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아직 지금 최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차체를 경량화하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작년 기점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30%, 테슬라에서 70%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직수혜가 진행이 된다. 테슬라와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의 고성장이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과 함께 미국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함께 지금 이제 진출을 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서현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50년 동안 지금 이제 동반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과 지금 현재 미국, 멕시코, 인도 쪽으로 동반 진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까지 주가에서 부각을 받았었던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쪽에서 배터리팩 조립 수주를 받은 서현이화입니다. 이제 서현 그룹 안에 계열사로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과의 대부분의 거래들을 이제 서현이화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제 서현 같은 경우는 지주사로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현 그룹 같은 경우는 전기차 그 이후에 미래 모빌리티까지 현대차 그룹과 협력이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드론 택시 UAM 사업도 진출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 추세, 현대차 그룹과 지금 이제 매출이 커플링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급격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나주고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 차세대 전기차 생산 기지가 인도와 미국 쪽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서양 같은 경우도 2개 전부 다 지금 멕시코까지 전부 다 진출돼 있다. 그래서 전기차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팩입니다. 국내 최초로 전자식 주차 제동 시스템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밸브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통합 충전 시스템용 PCB 이제 반도체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에게 연간 300만 개 PCB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PCB 원벤더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확대에 따라서 이 자동차 반도체 채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전기차 확대에 대한 수혜로서 인팩이 기대가 되고 있겠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현재 이제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후로서 급등을 할 수 있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2차 전지 같은 핵심 종목 자료집을 여러분들에게 총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 핵심 자료집 어떻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에 앱스토어 있으실 거예요.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있으실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아니면은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 예상 종목 그리고 상한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장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시황글들 그리고 장전 단타 관심주들을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시고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라고 하던가 개인정보 같은 경우를 일체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어플리케이션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테마 차트 분석. 여기 이제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위쪽에 별표 치고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총정리 자료집 있겠죠? 이 부분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쭉 내려 보시면은 이 부분 첨부 파일 부분 나오게 되는데 이거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내지는 상한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26일 추천주로서 찍어 드렸었던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상한가 가까이 급등을 했겠죠. 당장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난달 초에 이제 찍어 드렸었던 유니슨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상한가 가기 직전에 찍어 드려 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주에서 3주 폭등을 하게 되었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 60% 이상 급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지난달 중순에 찍어 드렸었던 AI 반도체 핵심 수혜주 프로텍 종목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 나오기 직전에 찍어 드려 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0% 이상 급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달 말에 찍어 드렸었던 조선내와 지금 포스코그룹과 2차 전지 합작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서 이 종목 대세 상승 나오기 직전에 찍어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3주, 4주 연속적으로 급등 나오게 되면서 95% 급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상한가 그 이상까지 갈 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으실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하시고요. 증권투데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오전 장전 이제 30분 전에 장전 시황 글과 함께 단타 관심주,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단타 관심주를 매일매일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 드릴 수가 있었겠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2차 전지 급등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여기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오늘 LS 그룹주들 추가적인 폭등세, 특히나 이제 LS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찍어 드리고 나가지고 상한가까지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었겠죠.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위주로 요즘 시장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철도 쪽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을 해주지는 못했겠지만,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이슈로서 단기 급등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웍스나 뭐 LS 일렉트릭 뭐 20% 30% 상한가 급등이 나왔는데, 단타 관심주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장전의 수급이 가장 강하게 몰릴 수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별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한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이거로 내가 오늘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만 벌어 가보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재미있게 증권투데이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단타 관심주들, 단타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요, 핵심 자료집 공유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급등이 유력할 것 같은 테마주 종목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 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제 계좌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실시간 핵심 정보들,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려서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이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